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부딪히며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대화하던 일상이 멈추었을 때 그 고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65세 간호사 출신 은퇴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상이 사라진 후의 공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병동으로 출근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했습니다.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얼굴은 기억했고 목소리 하나로 환자의 상태를 구분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손을 잡아주고 의사의 지시를 대신 설명하고 보호자와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은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새끼가 다 심심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괜히 가슴이 뛰지만 대부분 보험이나 광고 전화였습니다. 은퇴 직후 한동안은 드디어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컸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 교대 근무, 감정 노동의 피로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그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시간의 무게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는데 집에선 시계 바늘이 멈춘 듯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평생 근무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한 달 180만 원 정도가 고정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간호사 시절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도 병원비, 관리비, 교통비는 그대로였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 통장을 조금씩 깎아 쓰다 보니 점점 불안이 커졌습니다. 예전엔 환자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내 노후가 더 걱정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눴지만 집에서는 말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대부분 일하고 있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고마웠다던 인사 이후엔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 단톡방이 참 이상했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나만 다른 세상으로 밀려난 기분이었어요. 은퇴 후 6개월쯤 지나자 그녀는 우울 증세를 느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보건소에서 시니어 건강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다시 명찰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게 오랜만이었어요. 이 간호사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갑자기 그리움이 밀려왔죠. 자원봉사를 시작한 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봉사라고 해도 본질은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혈압을 재주고 상담을 하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자신이 다시 쓸모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엔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세상에 발을 디딘 느낌이에요. 전문가들은 간호사처럼 돌봄 중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공허감이 더 크게 온다고 지적합니다.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사람들이 정작 자신을 챙길 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을 해결하던 손이 멈추면 그 손이 어디에 닿아야 할지 몰라 허공을 더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퇴직 직후 누군가를 위한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급이든 무급이든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다시 관계의 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병원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그 인정이 자동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엔 스스로 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활동, 새로운 시간표를 세워야만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원봉사를 통해 다시 활기를 찾은 이유도 바로 그 역할 회복 덕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은퇴 후의 루틴 재구성입니다. 병원 근무 시절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반면 은퇴 후엔 시간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30분 걷기, 아침 식사 후 책 읽기,
오후엔 보건소 봉사, 저녁엔 취미로 뜨개질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일이 없어도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은퇴자 모두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노동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시작입니다. 일을 하며 얻게 된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쉽게 고립됩니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면 삶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동네 모임이든 봉사든 학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선 하루 100명을 만났지만 그중 진짜 대화는 몇 명 없었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명뿐이지만 진짜 마음을 나눕니다. 숫자가 줄었을 뿐 삶의 깊이는 오히려 더 커졌어요. 이 말은 은퇴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 섞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명과 깊게 연결되어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진짜 싸움은 돈이 아니라 고립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세상에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 그 감각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퇴직은 많은 이들에게 끝이 아닌 쉼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쉼은 생각보다 길고 조용하며 때로는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35년을 일했던 65세의 전직 간호사는 은퇴 후 처음 몇 주 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멀어진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던 호출벨, 수백 번의 발걸음, 끊임없이 들려오던 목소리와 기계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그녀는 침묵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손이 이제는 컵을 들고 차를 따르는데 머무를 때 그 손끝의 공허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은퇴란 결국 일의 중단이 아니라 관계의 중단이며 그 관계의 부재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병원에서의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동료들은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정해진 리듬으로 돌아갔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족에게 간호사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라 은퇴한 엄마이자 집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조직 안에서의 역할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던 무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 공허함을 소비로 채우려 하고 어떤 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방식 모두 일시적 위로일 뿐 근본적인 회복은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연결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 간호사는 보건소의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후에야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봉사를 통해 얻은 것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다시금 쓸모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삶의 의미를 되살린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돌봄이나 서비스 직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감각이 곧 존재의 근거였기에 은퇴 후에도 그 관계적 동기를 유지할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좋고 결과가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일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의 시간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시간이 사람을 끌고 갔다면 은퇴 후에는 사람이 시간을 끌고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의미 있는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간호사는 매일 오전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봉사활동을 하며 저녁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생기자 불안이 줄었고 잠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안정의 리듬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루틴이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뼈대이며 그것이 무너지면 인간의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따라서 은퇴 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틀이 하루를 견디게 하고 그 하루가 모여 다시 삶의 방향을 세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직장 시절에는 관계가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동료, 상사, 고객, 환자, 거래처가 자연스럽게 대화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병원에서는 필요가 관계를 연결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의지가 관계를 만듭니다. 즉 누군가와 이어지기 위해선 스스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관심사도 생활의 리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는 유사한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평생학습관, 동호회, 작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직함도 경쟁도 서열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음만이 존재합니다. 이 간호사 역시 처음에는 모임에 나가는 게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분위기에서 오랜만에 안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관계가 아니라 작은 연결의 지속입니다. 주 1회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안부를 묻는 일, 함께 걷는 일,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는 일. 이런 소소한 연결들이 은퇴 후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영양분이라 부릅니다. 돈이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면 관계는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인간은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은퇴 후의 생존은 경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관심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도 관심을 주는 것. 오랫동안 타인을 돌보던 간호사였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법은 늦게 배웠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며 스스로의 건강을 살피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돌봄입니다. 자기 돌봄은 곧 타인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 삶은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채움의 방식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땐 속도와 성취가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관계와 의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며 쌓아온 경험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자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회와 다시 연결하느냐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곳, 이야기가 필요한 곳,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됩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는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만납니다. 다만 이번엔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며 제 자신도 조금씩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이 가져다주는 역설적 아름다움입니다. 멈춘 듯 보이지만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시간.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은퇴란 사회의 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문턱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문 앞에 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직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